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연신내 새 재개발구역 불광동 445, 442 일대 신속통합 후보지 됐다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아침, 연신내 발전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바로 연신내역 1번 출구 뒤 445번지, 442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서울시발 소식입니다. 집박사는 T방송 P기자가 보내온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아침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했다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바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겨우 후보지 선정일 뿐인데 웬 호들갑이냐?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곳은 GTX 연신내역에 직접 수혜를 입는 대규모 개발지라는 상징성과 역세권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구역이 마침내 개발의 첫 삽을 떴다는 역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정이 단순한 소식을 넘어 엄청난 뉴스 가치를 갖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집박사가 지도를 보면서 해당 지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집박사 사무실에 있는 전북 방향 지도입니다. 이쪽이 통일로이고 이쪽은 은평뉴타운으로 가는 연서로입니다. 여기가 구파발인데 연신내역에서 봤을 때 구파발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의 여러 중개사무실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어야 할 구파발이 서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도로는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가련일 구역입니다. 이주가 진즉 완료됐고 지금은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3년 전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가련이 구역입니다. 올 1월 29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완료됐고 곧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신내역이고 연신내역 바로 뒤쪽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쪽은 작년 3월 초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359번지 일대입니다. 지정 당시에는 이쪽이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 16m 관통도로를 만드는 관계로 서울시는 이쪽을 흡수해서 구역계를 재조정하는 조건으로 후보지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구역계 조정이 합의된 상태이고 열심히 서울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이곳입니다. 통일로에 접해 있는 이쪽 445번지 일대와 연서로에 접해 있는 이쪽 442번지 일대입니다. 결국 이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계획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16m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집박사의 추측입니다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일로와 연서로를 관통하는 16m 도로가 생기지 않겠나, 또 442번지 일대를 둘러싸고 16m 도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6m는 왕복 4차선이 나올 수 있는 너비입니다. 이곳 일대는 수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통도로도 없고 소방차도 지나가지 못하는 최대 낙후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관통도로가 생겨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꿈같은 주거단지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 전 359번지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과 이번에 445, 442번지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이 일대가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리로 치면 359번지 일대 중간에서 연신내역까지는 직선거리로 6분이 걸리는 데 비해 442번지 일대 중간에서는 11분, 445번지 일대 중간에서는 12분 정도가 걸림으로 다소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걷는 것과 정비가 완료된 뒤에 걷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연신내역과 구파발역 사이의 박석고개역 신설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집박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은평구 재개발은 산 밑에서부터 개발된다, 대단히 개발구역 옆이 개발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이번에도 들어맞은 셈입니다. 그럼 잠시 445번지와 442번지 일대 옥상에서 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북한산이 보이는 꿈의 주거단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략적인 수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445번지 일대의 구역 면적은 약 89,000제곱미터, 약 26,000여 평이고 조합원 수는 1,350명, 건립 예정 아파트 수는 2,000가구에서 2,100가구 정도, 442번지 일대의 구역 면적은 약 107,000제곱미터, 약 32,000여 평이고 조합원 수는 1,490명, 건립 예정 아파트 수는 2,300가구에서 2,400가구 정도입니다. 이 아래 359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134,200제곱미터, 4만여 평의 조합원 수는 1,800명, 건립 예정 아파트 수는 3,500에서 3,700가구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됐던 이 동네가 8,000세대에 가까운 엄청난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후보지로 지정됐다고 무조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지 지정은 이제 엄청난 사업의 문턱에 막 들어선 것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주지만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순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후보지 선정 이후 내부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로 조합 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구역 지정 단계에서 멈춰선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은 정비계획 지정과 조합 설립입니다.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약 2년에서 3년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도입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나 신속통합기획이점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란 구청장이 지원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의 3년 6개월씩 걸리던 과정을 1년 내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근 가련이 구역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2.0을 활용하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신통기획2.0이란 구역 지정 이후의 행정 절차인 감정평가와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통합 및 병행 처리함으로써 전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면목 7구역과 목동 6단지는 구역 지정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조합 설립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잠시 이 지역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변천사를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이곳을 주거재생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면 철거를 통한 아파트 공급 대신 골목길의 정취를 살리고 벽화와 CCTV를 확충하는 이른바 보존형 재생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노후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겉모습만 다듬는 정책은 결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 시장의 급작스런 유고로 치러진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는 연신내의 운명을 바꾸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당시 재등판한 오세훈 시장은 창신동, 불광동 등 기존 주거재생지역을 전면 재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자 발빠른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빌라를 선점하기 시작했고 오 시장 취임 후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강력한 족쇄를 채웠지만 규제 전 길목을 지키고 서 있던 이들에게 이번 신통기획 선정은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거래는 한산했으나 작년 여름부터 다시 신의 한 수를 둔 분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정보는 현장에서 태동합니다. 지역의 1차 정보가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 중개사무소라는 말입니다.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는 결국 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집박사 사무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제도 전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현장의 시그널들이 하나둘 모이며 거대한 변화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집박사는 현장에서 길어올린 이 귀한 정보들을 집박사 사무실을 찾아오신 귀한 분들과 함께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투자 제안을 마주하는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2명 중 1명은 전문가의 안목이 믿음직합니다. 바로 추진해 주십시오. 라며 확신을 보였지만 다른 1명은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벌써 5번이나 고배를 마셨는데 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정을 한 분들은 2월 25일 발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감행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구역 내에 비교적 좋은 빌라를 사들였고 어떤 분은 위반 건축물인데도 양성화를 바라보고 싼 값에 빌라를 사들였고 어떤 분은 취득세 중과를 피해 공주가 1억 아래 허름한 2층이나 반지하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신의 한 수를 둔 분들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 서울시 고시가 뜨면 그 날짜 이후 계약된 부동산은 실거주를 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낀 매물을 살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큰 진입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시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고 모든 서류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1월 27일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후보지 내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을 의미합니다.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날 이후 준공된 신축 빌라를 매수하거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에는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오랜 기간 이 지역을 바꾸기 위해 모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445번지 일대 김하영 추진준비위원장과 442번지 일대 송재홍 추진준비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추진을 맡고 있는 김화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021년도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떨어져서 6수 만에 이번에 기적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 과정은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온 거고 그 안에 우리 추진위원 임원진들이 많이 협조를 했고 보이지 않는 은평구청에서도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써줘갖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설명회 할 때 구청장님도 오셔갖고 힘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관에서도 협조하고 우리 주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은 좀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 임원단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구청과 시청을 교류해가면서 아마도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 많이 합심을 해서 예, 노후화된 지역을 예, 뭐랄까 이 빨리 이렇게 음, 재개발 시켜서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음, 열심히 서로가 합심해서 음, 또 여기 우리 사무실에서도 자원봉사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또한 뭐 PM도 많이 영향을 주어서 우리네가 예, 석 달 안에 예, 이 기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주거재생 지역을 최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며 대전 안에 물꼬를 터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여러 리스크 속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께 은평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을 정책적 결단으로 화답해 주신 두 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연신내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